우리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나머지 정리 빠르게 복습하면서 여러분 교과과정 혹은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요 나머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교과 외의 얘기가 있어서 그거 오늘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나머지 정리라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나머지 정리라는 게 이런 거였었죠.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요 놈을 어떤 x-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를 우리는 상수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요 놈을 손이 책 없어? 근데 왜? 고등학교 책 꺼내세요? 네. 난 안 가져간 줄 깜짝 놀랐어. 우리 57쪽인가요? 50, 그러니까 오늘 56쪽 할 차례인가요? 네, 56쪽 할 차례인데 55쪽에 뒷부분 조금 마무리하고 그러고 넘어갈 겁니다. 자, 다시요.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다라고 했을 때 요 놈을 우리는 나눗셈의 검산식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fx라는 다항식은 x-알파로 나누었을 때 여기에 몫이 들어가야 되는데 몫은 누군지 모르니까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어떻게? r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나눗셈의 검산식에 대한 얘기였잖아. 이런 형태라고 그랬었죠.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표현하면 요거는 올바른 등식꼴의 표현은 아니다. 따라서 이 놈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런 꼴로 표현해야 올바른 등식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의미로 얘기한 거죠. 이렇게 나눔을 당하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버퍼링 피제수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나누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제수. 그리고 우리가 나눗셈에 답이 되는 몫이라고 하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수에서 나머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었냐면 요 나머지 r은 나누는 수 b보다 항상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항식의 개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차수의 개념이라고 그랬었죠? 바로 이 나머지의 차수는 누구의 차수보다? 제수의 차수보다는 항상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은 나누는 제수가 몇 차니까? 1차니까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어떤 꼴로밖에 못 나온다? 상수로 나온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제수가 몇 차일 때야? 1차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궁금하다는 거야 지금? 누구를 찾고 싶다? 나머지를 찾고 싶다. 그런데 요 등식이라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항상 어떻다? 같다. 항상 같은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따라서 좌변의 x자리나 우변의 x자리에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제수를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물론 실제 문제에서는 상수로 나오겠지만 지금 이렇게 썼다면 x에 누구를 대입하면?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어떻게 될 거고요? 좌변은 f 알파. 좌변에 여기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떤 식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 식에 x자리에 뭐를 대입해? 알파를 대입한 결과가 우변에 x자리에 알파 대입하면 얘는 뭐 돼버리니까? 0 돼버리니까 뭐만 남게 돼요? r. 즉 나머지 이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제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어떻게 주면 된다? 대입하면 되더라. 그러면 우린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요걸 바로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하고, 말 그대로 나머지 정리는 누구를 위한? 뭐를 구하기 위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요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50의 100제곱이니? 이런 문제였었다고. 몇 번이죠 문제가? 책을 안 펴서 237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50의
100제곱을 4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앞에 있던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일종의 활용의 형태인데 이 수의 나눗셈이지만 이거를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 있는 50을 우리는 x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49는 뭐가 되는 거니까? 50 빼기 1이니까 x-1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바로 요 형태를 이용해서 x의 몇 제곱? 100제곱을 누구로 나눈다고? x-1로 나눈다고. 근데 몫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를 구하고 싶다고?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학교식의 풀이 방법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똑같이 이제 저 개념을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 그럼 x에 누구를 대입하자? 1을 대입해 주자.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돼? 1에 100제곱은 얘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근데 1은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얼마니까? 1이니까. 따라서 이 구하는 나머지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푸는 게 학교식의 풀이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걸로 풀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 교과의 내용에 대한 거를 사실은 경시수학 정수론에서 뭐 올림피아드나 경시에서 정수론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그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되겠니?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냥 학교에서 다루거나 혹은 학원에서 다루더라도 그냥 결론만 간단히 얘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뭐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건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건 경시수학이 안 한 거여서 모르는 선생님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만 수학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계속 하면서 때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잉여류와 합동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야. 잉여류와 합동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잉여류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잉여류. 혹시 잉여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니? 유민아, 잉여. 그죠? 잉여가 남는다, 뭐 나머지 이런 뜻인 거잖아. 그래서 잉여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연수의 분류 방법 중에 하나야. 자연수를 분류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겠다?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나머지로 분류한다는 얘기는 뭔가로 나눈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잉여류의 먼저 전제 조건, 누구로 나눌 거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는 자연수를 분류를 해볼 겁니다.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1이거나 2거나 아니면 나누어 떨어지거나,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3n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나머지가 1인 놈, 혹은 나머지가 얼마인 놈? 2인 놈, 혹은 정확히 나누어 떨어지는 놈, 이런 놈들이 존재할 거야. 다만 이때 n값은요 0 이상의 정수들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용은 간단한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들 어떤 놈들이 있어요? 1, 4, 7, 10, 11, 14 등등등등. 뭐 무수히 많겠지만 요 놈들은 3, 14 아니잖아. 11은 왜 했죠?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었는데 고기 끄덕끄덕인 사람은 누구야? 나머지가 3인 놈이니까 요런 놈들이죠. 요런 놈들. 나머지가 1인 놈들. 요런 놈들은 같은 계열의 수들이다라는 얘기야. 같은 계열의 수들이다. 이번엔 나머지가 2인 놈들은 누가 있을까요? 2, 5, 8, 11, 14, 17 이런 놈들이 있겠죠? 요런 놈들 역시 같은 동네, 같은 종류의 놈들이더라.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놈은 누가 있어요? 3, 6, 9,
12, 15, 18 등등등 요런 놈들이 자연수가 요런 놈들로 분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3으로 나눈 어떤 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모든 자연수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이 셋 중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거를 벗어나는 자연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어떤 3으로 나눈 나머지 혹은 3의 배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어떻게 수를 이 세 종류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어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자. x 플러스 5가 3으로 x 플러스 5를이라고 하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 2다 라고 했을 때 그럼 x 플러스 5의 제곱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이거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란 얘기는 x 플러스 5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3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n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요 놈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누구를 제곱하면 돼요? 3n 플러스 2를 제곱해보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될 거야? 9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역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원하니까 요 놈을 3 곱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 요런 꼴로 바꿔 써주자는 얘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요런 형태로. 그러면 3으로 묶을 수 있는 놈들은 다 묶으란 얘기니까 요 놈 3으로 묶어서 3n 제곱 요 놈 3으로 묶어서 4n 그 다음에 요 놈은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뒤에 더할 건 뭐 해야 돼요? 0, 1, 2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 4가 나머지가 될 순 없지. 그럼 4는 누구로 나눠?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니까? 1이 될 거고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 돼? 1. 오케이? 그럼 요 놈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가 되더라? 1인 수가 되더라. 따라서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한 얘기지만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복잡한 어떤 논리 문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일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고1만 중3 고1만 할 거 아니고 계속 수학 실력 키워나가야 되잖아. 이런 배경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게 여러분 수학 실력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해서 잉여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 잉여류와 합동식이라고 그랬으니까 합동식은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합동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합동은 주로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도형에서 우리 많이 했잖아, 그치? 뭐 삼각형 합동뿐만이 아니라 도형에서 합동이라는 걸 다 얘기할 수 있었고, 기호 어떻게 표현했죠? 이렇게 짝대기 3개로 합동이라는 거 표현했어. 기억나? 네. 자, 이 수나 식에서도 이 합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합동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두 개의 수가 서로 합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뭐가 합동이냐라고 하냐면, 나머지가 같은 수끼리는 서로 우리는 합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어떤 A라는 놈과 어떤 B라는 놈이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뭐가 같다는 뜻이라고? 나머지가 같다는 뜻이야.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제수가 나와야 돼. 제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거잖아. 그래서 이 옆에다가 제수를 표시하는데 뭐 영어로 뭐 모듈레이션 뭐 이렇게 했는데 복잡한 건 필요 없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워드 3. 이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A와 B라는 놈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다? 서로 같다. 그럼 A와 B는 3에 대하여 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가 돼요? 자, 그럼 이 합동식을 왜 하느냐? 마치 합동식은요, 이 성질이 뭐의 성질하고 비슷하냐면 등식의 성질하고 비슷해요. 등식의 성질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두 개의 수가 서로 합동이라면 양변에 어떤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합동이 된다.
근데 조심할 건 합동이 된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에 뭐가 같다? 나머지가 같다는 얘기지 위에 거하고 아래 거의 나머지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좌변과 우변의 나머지가 같다는 얘기야. 뿐만이 아니라 양변의 어떤 같은 수를 어떻게 하더라도 곱하더라도 성립하고요. 심지어는 거듭제곱을 똑같이 해주면 똑같이 n제곱을 해줘도 어떻게? 합동이 성립하게 됩니다. 합동이 성립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따라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나머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문제로 들어갑시다.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50의 100제곱 요 놈을 뭘로 나누자고 그랬어? 49로 나눈 나머지에 관한 문제잖아. 맞습니까? 그럼 먼저 100제곱은 생각하지 말고 50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50은 4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이니까 1과 합동이다. 얼마로 나눴을 때? 49로 나눴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 요거 49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1. 1도 나머지 얼마? 1. 두 개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50의 100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럼 합동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똑같이 몇 제곱을 하더라도 100제곱을 하더라도 서로 합동이 되더라. 근데 1의 100제곱은 100제곱 해봤자 얼마니까? 1이니까 역시 나머지 얼마? 1. 따라서 50의 100제곱 역시 나머지가 얼마더라? 1이 되더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자, 조금 복잡한 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다 너희들 너무 복잡해 라고 해서 중단했었던 얘기인데 요 놈을 50의 100제곱을 49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48로 나눈 나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럼 저 다항식도 복잡해지고 얘도 복잡해져. 다항식으로 하게 되면 엄청 복잡해져요. 자, 이거를 다항식 개념을 풀면 이번 이렇게 될 거야. x의 100제곱은 48로 나누니까 x-2에 qx 플러스 r 이렇게 쓸 거고 엑셀에 뭐 대입할까요? 2 대입하면 2의 100제곱이 r이잖아. 그치? 근데 2의 100제곱이면 우리는 뭘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건데 2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건데 사실은 이미 알고는 있어. 2의 100제곱 2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일까요? 2의 100제곱은 2를 계속 곱한 거잖아. 그럼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겠지 사실은.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이런 우리가 했던 나머지 정리만 갖고 생각을 하자면 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합동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50은 얼마로 나눴을 때? 48로 나눴을 때. 자, 이거는 정식적인 개념이고 실제 문제에서는 수만 갖고 간단히 계산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제 원리적인 걸로 설명을 할게요. 48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얼마여야 돼? 2. 됐어요? 근데 우리는 몇 제곱으로 나눈다고? 50에 100제곱으로 나눈다고.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2에 100제곱을 48로 나눈 나머지하고 똑같겠죠? 근데 2의 100제곱은요 숫자가 좀 크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2의 100제곱 중에서 2의 거듭제곱 중에서 처음으로 48보다 큰 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있죠? 2의 거듭제곱 중에서 48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수 64. 64는 2의 몇 제곱입니까? 2의 몇 제곱일까요? 2의 6제곱이죠?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쓰냐면 2의 6제곱에다가 자, 100에 제일 가까운 6의 배수 누구 있지? 6, 10, 16. 그럼 96인가요? 6, 1은 6, 6, 6, 3, 96제곱이잖아. 이제 수의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의 거듭제곱은 여러분, 2의 100제곱이라는 건 뭐를 뜻해요? 2를 몇 개 곱한다? 2를 100번 곱한다잖아. 맞습니까? 2를 100번 곱한다는 얘기는 2를 6번 곱한 놈을 이 묶음을 또 몇 개 곱한다가 되겠지. 몇 개씩 묶어. 그리고 이거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배웠잖아. 괄호 안에 지수가 있고 괄호 밖에 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지수끼리 곱한다고.
곱한다고? 자, 곱하니까 2의 96제곱인데 그러면 96개하고 뒤에 2를 몇 개 더 곱해야 돼? 4개 더 곱하니까 이게 2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렇게 숫자가 되면 좀 복잡하긴 하다고.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의 6제곱은 64죠? 그 숫자가 좀 커져. 숫자가 좀 커져서 여러분 계산하기 좀 불편하긴 할 거야. 선생님이 이거 그러니까 좀 감상하듯이 보세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자, 64는 그러면, 아이고 힘들다. 64는요, 48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 됩니까? 이게 숫자가 커서, 48이 커서 얘도 좀 크게 나오는 거야. 64는 4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죠? 10? 6. 16의 몇 제곱? 16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나머지 똑같으니까. 그리고 곱하는 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자, 2의 4제곱도 역시 얼마예요? 16. 그럼 요 놈은 다시 16의 몇 제곱? 17제곱이죠. 16의 17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거 계산 좀 복잡해. 이거는 복잡한 거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나와. 근데 쌤이 활용한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제는 16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16의 거듭제곱 중에서 16의 제곱만 돼도 커지겠지. 선생님이 예를 좀 적절하게 못 든 것 같다. 사실 여기서 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머지 정리 말고 이제 경시 수학에서는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유클리드의 호재법이라든지 뭐 조금 결은 다르지만 뭐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막 이런 것들까지 있습니다. 경시 수학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를 좀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답을 찾으면 조금 더 간단해지는데 이거는 좀 복잡해지네요. 왜냐면 16의 거듭제곱은 숫자가 더 커지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48이라는 숫자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결론까지 안 낼게 너무 복잡하니까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나머지를 찾으면 합동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더라라는 이런 얘기야.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요거는 여기까지만 풀이합시다. 더 계산은 안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자, 요번에는 문제를 하나만 더 바꿔서 한번 볼게요. 요거 지우고. 자, 우리는 50을 49로 나눈 나머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48의 50제곱. 이것도 똑같이 100제곱 할까요? 100제곱을 49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에 아까 뭐였냐면 50의 100제곱을 4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 선생님이 했던 이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야? 50을 49로 나눈 나머지만 찾아. 얼마? 1. 그래서 1의 100제곱을 해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다 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러면 50이 아니라 48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의 문제를 조금 벗어나 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나머지라고 얘기했을 때 얘를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런데 얘를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3n 플러스 2는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도 할 수 있지만 3으로 나눠 떨어지기 위해서 1만큼 부족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라는 놈은 3 곱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해도 2라는 놈이 나오는 거잖아. 즉 나머지라는 개념은 양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다항식의 개념까지 확장을 한다면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3n-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48을 49로 나눈 나머지는 양수로 따지면 그냥 48이야. 너무 커. 하지만 뭐가 될 수도 있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야.
1만 더해지면 1만 더 있으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요 놈은 어떻게 찾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의 100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의 100제곱이니까 얼마? 1. 이렇게 나머지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를 이용한 어떤 나눗셈에 관한 문제들은요, 이렇게 나머지만 갖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아마 우리 책에 나와 있을 거야. 아마도 그 밑에 수를 이용한 문제들 있죠. 한번 볼까? 우리 57쪽이었죠? 55쪽. 자, 그 밑에 2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 문제 하나 설명했으니까 이제 238번을요. 238번을 자, 두 가지로 다 풀어볼 겁니다. 학교식 풀이 방법과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풀이 방법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볼게요. 더하기 2. 요 놈을 416으로 나눈대. 요 놈을 416으로 나눈 나머지. 자, 학교식 풀이 방법은 그럼 뭐가 되겠어? 417을 뭘로 놓자? x로 놓자는 얘기야. 그럼 주어진 좌변은 뭐가 되고요? x의 10제곱 더하기 x의 9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는 뜻일 거고. 요 놈을 뭘로 나누자? 416으로 나누자니까 뭘로 나누자는 얘기야? x-1 몫은 얼마? qx 나머지 r 이렇게 되겠죠.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x자리에 뭐를 대입하는 거야? 1. x자리에 1 대입하면 요 놈 뭐 되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그게 얼마? 나머지 r 얼마?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는 요 식을 여기까지 써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아까 배웠던 걸로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417을 416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 1.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아져? 1의 10제곱. 요 놈은 뭐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1의 9제곱. 2는 그대로 2. 그래서 바로 요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 과정 이렇게 안 바꿔도 된다. 안 바꿔도 된다는 뜻이야. 결국은 417을 41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고? 1. 그럼 나머지만 갖고 계산하자는 얘기야. 나머지만 갖고 그렇게 계산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239번을 그럼 여러분 한번 답 한번 찾아볼까요? 이 방법을 해도 좋고 그냥 나머지만 갖고 계산해줘도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건 수의 나눗셈이에요. 식의 나눗셈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민이 벌써 다 풀었어? 네. 얼마 나왔어? 0이요. 0. 다른 사람은? 그래서 스님이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는 나머지가 1이 나오고 하나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네,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머지가 음수인 경우는 뭐를 계산할 때 음수일 수 있다? 식의 계산을 할 때. 그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로 나머지는 누구여야 된다는 얘기야? 32여야 된다는 얘기죠. 32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의 계산에서. 그래서 두 개의 합은 결국 얼마여야 돼? 33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더한 다음에 나누란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각각의 나머지를 더하란 얘기니까. 그러면 33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거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당장은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자기 걸로 만들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감으로써 여러분이 수학적 지식, 상식이 높아진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 들어가서 뭘 볼까요? 인수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인수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뒤쪽에 나오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요. 자, 인수정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의 어떤 특별한 형태다라고 보면 돼.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쓰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x자리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그게 나머지 r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런데 인수정리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나머지가 0일 때를 뜻하는 거야. 나머지가 0일 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 얘긴즉슨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0이 된다는 뜻이죠. 0이 된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가 0이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인 거잖아. 근데 이거 순서를 뒤집어 보자고. 순서를 뒤집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그 다항식의 x자리에 알파라는 놈을 대입했더니 계산 결과가 얼마더라? 0이더라. 그러면 이 다항식 fx는 반드시 x-알파 곱하기 누구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어떤 다항식을 누구 곱하기 누구로 표현했을 때 이 놈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3 때 배웠던 건데 어떤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이야기했잖아. 인수. 그래서 이 인수들끼리 곱으로 표현한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산수만 하지 말고요. 용어들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게 결국은 수학에서의 언어니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거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그 x자리에 어떤 놈을 대입했더니 그 결과가 얼마가 돼? 0이 돼. 0이 되면 fx는 반드시 이런 걸로 표현된다? 즉 fx는 x-알파라는 놈을 반드시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인수정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인 꼴.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제수가 인수가 된다. 순서를 바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수정리에서는 뭐부터 찾는 거야?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대입해서 0이 되는 요 값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0이 되는 놈을 찾아서 우리는 식을 반대로 이렇게 써주겠다라는 얘기야. 다시요. x-알파가 먼저 주는 게 아니야. fx만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는 뭘 찾자고? 대입해서 0 되는 이 알파라는 놈이 누군지를 찾는 거야. 찾아서 식을 이렇게 써준다. 그걸 바로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얘기해. 왜 우리가 인수정리를 배우냐면 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를 하겠다는 얘기야?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인수정리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주로 찾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라는 놈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다항식 fx라는 놈이 있죠? 이 fx의 분모에 최고차 개수의 약수들, 그리고 분자의 상수항의 약수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놈, 요 놈이 바로 알파 값으로 등장을 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알파 값 찾아보려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찍어서 찾는 거란 말이야. 집어넣어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 보통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요 순서대로 집어넣어 볼 거거든. 그런데 무턱대고 집어넣지 말고 요거를 알고 집어넣으면 조금 더 찾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문제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 자, 인수정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떤 다항식 fx가 있을 때 x자리에 대입해서 그 시계값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찾자. 그러면 x-알파라는 인수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f2가 0이야. 이건 무슨 뜻이다? fx에 누가 있다? x-2라는 인수 있고 여기에 뭐 또 다른 수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방정식 함수에서도 무지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고2, 고3에서도 엄청나게 쓰여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인수정리만 가지고 간단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242번을 먼저 볼게요.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나왔어요. 242번은 다항식 px가 주어져 있고요. 맞아. 요 문제 한번 풀고 잠깐 쉬었다 하자. px가 주어져 있는데 요 놈이 x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래요. 근데 요 놈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사실은 요거는 인수정리라기보다 뭐야?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나머지가 얼마일 거다? 0일 거다라는 얘기죠. 0일 거다. 나머지가 0일 거라는 건 무슨 뜻? px의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누굴 집어넣는다고? 얘를 0으로 만든 x값 얼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한번 먼저 써볼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 얼마 되고요? 마이너스 8. 요 놈은요? 마이너스 4k. 요 놈은 플러스 2 플러스 2.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따라서 요때 k 값은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1 나오나요? 네,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수정리의 시작인 거야. 인수정리의 시작은 뭐라고? 나머지가 얼마인 놈? 0인 놈에서부터 얘기하자.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인수정리 이제 출발입니다. 자, 좀 이따 잠깐 쉬었다가 인수정리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봅시다.